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성실한 평범한 소시민인 43살의 회사원이다. 5년 전부터 정금 발령을 받고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다가 지금은 아들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와는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이유는 아내 부정애의 불륜 때문이었다. 결혼하고 얼마 후 아들아이가 태어났고 우리는 새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를 전적으로 맡아줬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회사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덕분에 30대 초반부터 능력을 인정받으며 출세운이 열렸고 줄곧 상승곡선을 타고 좋은 평가를 유지하며 5년 전에 나의 목표였던 본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 본사는 지금 사는 곳에서 너무 멀어서 이사를 해야만 했다. 나는 당연히 아내와 아들아이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본사 발령 얘기를 하자 아내는 고민하지 않고 정우랑 나는 여기 남을래 라고 즉답. 이유를 묻자 학교나 학원 문제가 복잡해서 그렇다고 했다. 당사자인 아들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빠를 따르던 아이라서 난 아빠 따라갈 거야 라고 마지막까지 졸랐지만 아내가 필사적으로 뜯어말리는 바람에 울면서 억지로 포기했다. 아들아이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내, 조금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인데 지금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건 너무 불쌍해서 안 돼 라는 말을 듣고 아들아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혼자서 이사를 했다. 근무지를 옮기고 난 후에는 일이 더 바빠졌고 아들아이를 보러 갈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을 보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무리를 내서라도 집에 가려고 노력했다. 다만 집에 갈 때마다 아들아이 반응이 싸늘해지는 게 영 마음에 걸렸다. 아내에게 물어보면 사춘기라서 그런 걸 어쩌겠어. 내버려둬. 라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았고 어딘가 불안했다. 아들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무렵 내가 집에 가면 아들아이는 나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아내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춘기가 원인인 건가? 그렇지만 뭔가 너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의구심이 든 나는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아들아이에게 슬쩍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내는 잠시도 아들아이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서로 친한 사이는 절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아들아이한테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부자연스럽게 보였다. 아내와 아들아이의 관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어느 날 회사에 있는데 난데없이 아들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들아이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는 일이라서 나는 무슨 일이 있나 놀라서 얼른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아빠, 나 지금 아빠한테 가도 돼? 근데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라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급하게 말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알았어. 근데 너 돈은 있어? 라고 묻자 없어. 자전거 타고 갈 거야 라고 했다. 열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를 자전거로 오겠다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내가 조퇴를 한 뒤 서둘러 기차를 타고 아들아이를 데리러 갔다. 역에 도착하자 아들아이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아이는 나를 보자마자 나 절대 집에 안 갈 거야. 나 지금 아빠 따라서 아빠 집에 가도 되지? 라는 말을 듣고 아들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사서 유턴했다. 상행선 열차에 타자 긴장이 풀린 듯한 아들아이가 경악할 만한 얘기를 꺼냈다. 아들아이 말로는 내가 서울로 발령받고 떠난 후부터 아내가 모르는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거였다. 아내는 아들아이가 그 사실을 나한테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전화번호를 아들아이 핸드폰에서 삭제했고 내가 집에 갔을 때는 나하고 아들아이가 단둘이 있지 못하게 계속 감시했다는 거였다. 나한테 말할 기회를 원천 봉쇄당한 아들아이는 계속 기회를 엿보며 나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날 아내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한 걸 발견. 아들아이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아내의 핸드폰에서 내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짐을 챙겨서 나온 거라고 했다. 아내의 진상을 알게 된 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아들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면 분명히 아내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기다렸다. 하지만 아내한테서는 아무 연락도 없이 3일이 지나갔고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학교에는 집안 사정으로 결석한다고 미리 연락해뒀고 바로 여름방학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름방학 숙제는 우편으로 배달받았다. 아들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는 아내에게 분노의 수준을 넘어 환멸 단계에 이르렀다. 이대로 연락이 안 오면 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결심이 섰을 무렵 아들아이가 여기에 온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아내한테서 전화가 아내는 추석에 왜 안 내려왔어? 정우가 아빠 언제 오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건 그렇고 나 지금 여행 왔어. 당신 갑자기 내려온다고 할까봐 집에 와도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했다. 내가 여행? 라고 묻자 아내는 지금 아들하고 둘이 여행 중이야. 당신도 같이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정우는 나랑 한 달 전부터 같이 있어 라고 말했다. 아내는 뭐? 라고 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해서 바람나서 아들이 없어졌는데 찾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여자 더 이상 이런 연극 그만하자 이혼해 라고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내한테서 연달아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다. 마침내 이혼 서류를 작성한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친권과 불륜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빨리 마무리 짓기로 했다. 변호사 입회하에 아들아이와 함께 아내를 만나기로 하고 오래간만에 집으로 내려갔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개면적인 얼굴로 아내가 나타났다. 자리에 앉은 후 나와 아들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한테 갈 거면 간다고 말했어야지 라면서 아들 걱정에 사무친 엄마 얼굴을 했다. 나와 아들아이는 그저 웃을 뿐. 아내에게 정우한테 당신이 외간 남자 집에 들인 얘기 잘 들었어.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하자 외간 남자라니? 나 바람 안 피웠어. 애 말만 믿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반박하면서 아들아이가 거짓말한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잠자코 아내가 하는 말을 듣고 있던 아들아이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중간은 산더미처럼 쌓아놨거든 라고 했다. 핸드폰 화면에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실에서 자는 사진이. 아들아이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불륜 증거를 사진으로 확실하게 수집해두고 있었다. 증거 앞에서 그만 입을 다물게 된 아내를 강하게 추궁하자 아내의 불륜은 이미 내가 본사로 발령받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내가 본사 발령을 받자 불륜남과 자유롭게 만날 기회라고 생각했고 일부러 나를 혼자 보낸 거라고 실토했다. 한동안 변호사와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상의하면서 아내의 탈선행위가 아들아이에게 끼친 악영향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위자료는 고액으로 책정했고 친권은 나한테 돌아왔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 앞으로는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라며 매달렸지만 당신은 자식을 헌신짝 취급했어. 이혼만이 답이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절대 용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얼마 후 불륜남과 아내한테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혼자서 살고 있던 원룸에서 조금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아들아이는 원래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한테 올 생각이었다면서 전학 절차를 마치자 이혼 때문에 시기가 좀 앞당겨진 것뿐이라고 말했다. 아들아이 학교 문제를 해결한 후 셋이서 살던 집을 바로 처분했다. 갈 곳이 없어진 아내는 길바닥을 헤매는 신세가 됐다. 불륜남도 가정이 있는 남자였는데 이혼 후 아내가 이제 당신이 나 책임져. 나랑 결혼해. 라고 하자 우리 마누라한테 들통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라고 하더니 바로 손절당했다고 한다. 그 뒤로 완전 연락 두절.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어진 전처는 지금은 어디 지방에 있는 숙소 딸린 술집에서 일하면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은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냥 술집이 아니라 몸까지 파는 곳이라는데 내가 그런 여자랑 결혼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뿐이다. 아들아이와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동거를 시작했고 집안일은 같이 분담해서 하기로 했다. 아내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던 아들아이는 마음에 입은 상처가 깊었지만
나와 같이 살면서 조금씩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해갔다. 전학한 학교에서 새 친구도 사귀고 학교 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갔다. 아내의 불륜을 용기 있게 폭로하고 나를 도와준 아들아이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앞으로 그동안 못해줬던 것까지 다 해주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싶다. 아내에게 지독한 배신을 겪은 후 잠깐 나도 사람에 대한 회의를 품었지만 그런 여자 때문에 상처받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뿐.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고 친권도 가졌고 다 끝났다. 이제 전처일은 다 있고 아들아이와 함께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